반갑습니다. 허브경제 TV입니다. 네, 시장 꼬라지가 말이 아니죠. 네,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시장의 흐름이 연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는 뭐 추가적으로 내려갈 구간보다는 그래도 반등이 나올 만한 그 영역이 조금 더 넓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결국 시장은 공포에 사로잡히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 알아야 되는 건 공포는 늘 매수의 기회 혹은 공포가 결국에는 시장의 전체 관점으로 볼 때는 보통 대부분 다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누구나 다 열광하는 그런 구간은 우리가 어떤 이제 매도의 관점으로 잡는 그런 시기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론 시장에 악재가 많은 건 맞아요. 악재가 많은 건 맞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인지를 하고 혹은 좀 냉정하게 차분함을 갖고 시장을 이제는 좀 바라봐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야 뭐 이미 시장이 그냥 9월 한 달 내내 빠지기도 했고요. 제가 그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사실 저는 시장의 흐름 대비했을 때는 스페셜티 케미컬이 어쨌든 좀 잘 버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또다시 그냥 20만 원을 지켜주면서 끝냈는데 20만 원을 그냥 일단은 좀 최대한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격 라인 지금 깨지고 캔들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이 네 개의 캔들 그 다음에 이제는 아마 좀 반등의 턴 혹은 여기에서 이제 20만 원이 깨졌다 혹은 개파락 이후에 반등 이런 거를 기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종목들 다른 메인 종목들을 보면은 거의 공통적으로 음봉 하나면은 대부분 다 의미 있는 거의 최하단의 지지 라인에 맞닿는 구간이라는 거 이런 것들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이케라고 그냥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케라고 남겨주시면 통장 탈출 프로젝트 다음 주 또 화요일부터 장이 열리죠. 화수목금인데 개인적으로는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이 아마 좀 시장이 저점을 잡고 좀 흐름을 잡아가는 혹은 회복의 어떤 그 초입의 기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10월까지도 내리밀린다? 그러면은 세 달 조정이에요. 작년에도 세 달 조정 연속으로 나왔던 적이 저는 거의 없지 않았나 이렇게 기억을 하거든요. 대부분 한 달, 두 달을 강하게 빼고 또 반등도 어느 정도 상응하는 정도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또 한 달, 두 달 밀고 이런 식으로 우상향을 그렸는데 지금은 어쨌든 우상향으로 가다가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흔히 헤드앤숄더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밀려온 구간이거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내려온. 근데 여기에서 더 내려오는 거는 사실 이게 금리 인상기 작년에 막 자이언트 스텝 때려받고 할 때 그때보다 지금 상황이 낫긴 하거든요. 그냥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근데 그때랑 비슷한 수준으로 주가 레벨이 내려간다라고 하는 건 이후에 반등도 사실 뭐 쉽다라고 우리가 봐도 되는 거고 아니면 거기까지는 에이 좀 오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저점을 그 누구도 예측하기는 힘들어요. 누가 뭐 맞추고 누구는 뭐 코스피 2,400이다, 2,300이다, 2,000까지 내려간다 그런 것들이 크게 의미가 있는 구간은 아니고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이제는 고점보다는 확실히 저점에 좀 근접하지 않았나? 네, 이런 것들. 오늘 외국인 매도 사실 그냥 프로그램 매도로 거의 나왔겠죠. 3,159구 프로그램 매도 3,124인데 아마 꾸준하게 나왔을 겁니다. 왜냐 지수가 계속적으로 밀렸기 때문에 이런 날의 프로그램 매도는 그냥 지수가 내려갈 때 연동돼가지고 그냥 패시브처럼 달라붙는 그런 매도거든요. 이런 거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이런 식의 매도는 지수가 반등이 나오면은 또 지수 올라갈 때 자동적으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옵니다. 문제는 지금 최근에 수량으로 놓고 봐도 가장 많이 좀 그 매수를 진행하고 있는 연기금인데 연기금 오늘도 포지션 안 잡죠. 얘들은 장이 밀리거나 좀 애매하거나 그러면은 포지션 안 잡고요. 연기금도 지금 좀 갈팡질팡하고 있을 거예요. 그 이케 같은 경우에는 크게 해당이 안 되지만 최근에 이제 연기금 애들이 뭘 많이 샀냐면은 그 고배당주 우리가 흔히 연말에 뭐 은행주니 금융주니 혹은 보험이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지주사 그러니까 뭐 HD
현대, 뭐 CJ 이런 것들 지주사 쪽으로 많이 사거든요. 왜냐면 배당이 세니까. 근데 지금 시장이 이런 식으로 밀리다 보니까 그 연기금이나 기관 쪽의 포트폴리오도 약간은 좀 일그러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종목은 매도가 나오고 어떤 종목은 그 매수가 들어오고. 그래서 시장이 지금은 개인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약간은 좀 뭐 혼란이라고 말하면 좀 그런데 좀 방향을 못 잡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결국 시장이 이제는 저점이다라는 시그널이 어느 정도 나와줄 때 반등 역시 강하게 나와주기 때문에 이런 음봉이 사실 우리가 뭐 크게 겁먹을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차전지를 많이 미는 건 맞아요. 2차전지를 집중적으로 미는 것도 맞고 2차전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집요하게 매도가 들어오는 것도 맞는데 결국 그런 식으로 집요하게 매도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건 이후에 훨씬 더 가벼워진 채로 또 쉽게 반등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암만 우리나라 시장의 지수 영향력이 뭐 반도체나 2차전지 이런 애들이 크다라고 해도 반도체 하나만 가지고 시장을 올려줄 수는 없거든요. 이제는 이게 만약에 2년 3년 전이다라고 하면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랑 뭐 바이오 이런 거 올려가지고. 근데 지금 2차전지를 이런 식으로 내팽개 쳐놓고 반도체 같은 걸로 오늘처럼 뭐 한미반도체, SK 하이닉스 이런 거 뭐 올린다고 지수 올라갑니까? 3전이 지한 3% 4% 올라가지 않는 한은 지수 반응하기 힘들죠. 왜냐? 2차전지의 덩치값이 커진 종목들이 큰 폭으로 밀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그냥 냉정하게 따져보면은 이제는 충분히 좀 반등이 나올 만한 그런 구간으로 진입이 되고 있다. 네, 요게 좀 맞지 않을까. 그리고 언제까지 뭐 시장이 밀리기만 하겠습니까? 그쵸? 이게 지금 결국 스페셜티 케미컬 이케가 20만원 이탈을 눈앞에 두고 있고 뭐 갭이 뜨지 않는 한은 20만원 이탈을 한번 주겠죠. 그러면 앞에처럼 요 구간으로 한번 액션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아랫꼬리 형태, 결국 앞에 상한가도 그 패턴을 그대로 달고 나왔거든요. 20만원 지켜주네 했는데 20만원 깨고 나서 그 다음에 가격 올려버리죠. 앞에 그 반등을 물론 앞에랑 똑같은 흐름으로 만들어 가진 않겠지만 지금 뭐 에코프로도 그렇고 시장의 대형주들 대부분이 다 이런 비슷한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거. 이제는 한번 빠지면 이제는 반등을 좀 보여줄 만한 혹은 반등을 보여주기 수월한 그런 가격 라인까지 충분히 내려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정을 준다라고 하지만 진짜 이 가격 라인을 막 완전 저 밑에 거의 뭐 주가가 영원에 수렴하는 구간까지 내린다? 그럴 확률은 사실 높지 않아요. 높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공포심 혹은 심리적인 압박 이런 것들이 커서 그냥 뭐만 보면 다 안 좋아 보이긴 하겠지만 반대로 이런 흐름들이 또 되게 좋아 보이는 것처럼 만들어지는 그 시기도 굉장히 좀 짧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가서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하면은 이미 반등이 좀 나와준 상태고 또 그때 들어가려고 하면은 뭔가 가격이 또 높아 보여요. 이게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가는 딜레마거든요. 왜냐? 공포가 극대화가 될 때 보통 대부분 이 구간이 저점입니다. 근데 공포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지금은 더 밀릴 거다. 그리고 몇 번 올라와도 매수를 못 들어가죠. 왜냐? 의심이 붙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아직은 좀 모자란 것 같은데.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이제 매수 들어오는 구간은 막 한 2K를 예로 들면 한 25만원? 이 정도까지는 올라와야 그제서야 보통 이제 대부분 대응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내가 그런 식의 대응을 해왔다라고 하신 분들은 반대로 지금과 같은 구간을 좀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늘 잘 버틴다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어떤 분한테는 그게 진짜 잘 버티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고 또 어떤 분한테는 이거 맨날 음봉만 나오는데 뭐 어떻게 잘 버텨? 뭘 잘 버텨?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관점에 대한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지금 2달 가까이 두들겨 맞은 그 결과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스페셜티 케미컬의 가격 라인에는 큰 변화가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수가 오르고 내리고를 떠나서 그냥 이런 흐름들은 어떤 종목이든지 다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지수 흐름을 보고 나서 이케를 보면은 이케 차트를 보면은 사실 잘 버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음봉 한두 개 정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 음봉 한두 개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은 우리가
이후에 나오는 반등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좀 심리적인 부분들을 좀 컨트롤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LG엔솔 반고체 공장 그 단독 뉴스로 오늘 아침인가 어제 저녁에 나오긴 했는데, 지금은 시장의 어떤 재료 호재, 악재 이런 거의 문제가 아니에요. 종목들의. 지금은 그냥 매크로 환경, 신년물 국채금리나 뭐 혹은 환율이나 이런 것들이 압박을 계속적으로 주고, 또 이게 쉽게 풀리지가 않고 악순환이 되면서 엔저 막 뭐니 해가지고 다 지금 되돌입해져. 뭔가 하나가 유가가 좀 내려온다 싶으면은 다른 거 올라가고, 또 얘가 올라가서 다른 걸 봐야 된다라고 하면 얘도 또 금방 전염이 되고, 이런 상황이라 좀 갇혀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럴 때 중요한 거는 그냥 딱 한 턴이거든요. 반등 한 턴만 좀 강하게 나와주면 생각보다 금방 또 흐름을 잡는 게 주식시장이다. 오늘 딱 요거를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리니까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이케라고 남겨주세요. 저희랑 같이 무료 종목들 같이 매매하셔가지고 수익이 뭐 크고 적고 이런 걸 떠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 혼자 뭔가 시장을 보고 혼자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더욱더 꼬이고 혹은 충동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들이 제일 안 좋아요. 나중에 지금 시장에서 강한 걸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 결과가 좀 안 좋아가지고 대응이 잘 안 됐다? 나중에 내가 기존에 들고 있는 건 반등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시장에서 내가 이제 딱 비중 넣어가지고 물린 종목들 대부분 다 반등이 나오면 음봉이 나옵니다. 왜냐? 시장 반대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악순환을 안 하는 게, 그런 대응을 안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